안 그래도 새벽에 축구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오늘 우리 K 증시까지 3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그동안 설왕설래로만 했던 그 대대적인 리오프닝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세계 온 인류 태양계 은하계까지 전부 다 소문이 난 것이다. 이걸 세 글자로 선반영.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중국 홍콩 증시 전부 동반 급등 나왔는데 문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보다 기존 코로나 수혜주라고 자택격리 봉쇄 수혜주라고 했던 온라인 헬스케어 이런 쪽의 상승폭이 더 컸다고. 이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쇼커버, 즉 환매수성 상승세일 수 있다고 미리 어제 얘기했잖아. 오늘 바로 홍콩 항생지수 1% 넘게 꼬라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산타랠리는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제 눈에 띄었던 통계 자료에 보니까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 산타랠리는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만 나타났다. 근데 올해는 베어마켓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중간 선거 끝나고 상승세가 나온 거는 맞는데 그런 해에는 12월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위험자산 회피의 발단은 바로 연준 최종금리 인상 경고였습니다. 아니 12월 FOMC 다음 주인데 왜 벌써 연준 금리 상한선이 올라갔냐. 이것도 이제 선반영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여기에 힌트를 들고 나타난 사나이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기자 닉 티미라우스. 이 사람 올해 내내 연준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정말 쪽집게 뭐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연준의 입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9월 FOMC 때도 다들 이제 0.5%포인트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들 기대했는데 당시에 FOMC 일주일 앞두고 이 닉 티미라우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니네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요번에 연준 금리 인상폭 줄어들지 않는다고, 실수하지 말라고 막 난리 쳤는데 결국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하면서 역시 진정한 연준의 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티미라우스가 이번에도 역시 FOMC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12월 FOMC도 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대는 거냐? 이번에는 그 얘기가 아니고 12월 FOMC 0.5% 금리 인상 이거는 틀림없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FOMC가 내년 2월 1일인데 그 FOMC에서 연준이 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 듣자마자 페드워치에서 내년 2월 금리 인상 확률이 0.5%포인트 쪽에 절반 이상 52.5%까지 크게 힘이 실려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년 2월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하고 상반기 중에 0.25짜리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고 연준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거의 절반 이상의 확률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 FOMC 2월 달에 두 번치 금리 인상할 0.5%포인트 이걸 한 방에 올려버린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을 또 한다. 최소 0.25%포인트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 금리 상한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내년 2월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올라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닉 티미라우스가 말하기를 지난 주말에 나왔던 11월 비농업 고용 이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뭐 다른 건 몰라도 임금 인상률이 한 달 만에 0.6% 상승했다고 그거 얘기했었죠. 바로 요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압력이 생겼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 12월은 그냥 예상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부담이 더 커져버렸다. 이거죠. 물론 내년 2월 FOMC까지 고용지표 한 개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 바로 이제 0.25냐 0.5냐 이 논쟁은 계속 연준 임원들 사이에서 지속이 될 거라고. 진짜 지겹다 이제. 아니 진짜 아무리 연준 임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연설에서 나오는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내 자산 가치가 막 실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늘었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사실 0.5%나 0.25%나 뭐 그렇게 차이가 크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최종금리가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때 하필 위험자산 선호를 이렇게 망가뜨리냐. 일단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 따르면은 연준 금리 인상 0.25%포인트 요거 한 방에 7,700억 달러어치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다고.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인데 이만큼이 금리 인상폭 0.25% 차이에 따라서 증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면 이제 7,700억 달러가 시중에 다시 풀린다. 요 소리죠. 근데 오늘 또 호주 중앙은행 RBA가 마침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
뭐 요즘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제 연준이 12월 FOMC에서는 속도 조절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국들도 당연히 이제 0.25%포인트로 다시 금리 인상폭을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게 이제 요즘 대세인데 오늘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폭도 역시 0.25% 나와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예상을 충족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통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 호주도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연준 최종 금리 인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호주에서 정말 연준 12월 FOMC 성명서에서 나올 법할 얘기를 마치 미리 예언하듯이 고용시장을 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심상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 환시에서 달러가 모처럼 제대로 된 강세를 시전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리스크 오프, 우리말로 위험자산 회피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우리 코스피 타겟을 기존 2600에서 이번에 2750포인트까지 올린다고, 내년에 한국은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적인 보고서를 냈던 모간 스탠리가 오늘은 갑자기 이 베어마켓 랠리, 이거 이제 식사 끝났다고, 빨리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이든 현금화든 하여튼 주식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밀고 나왔습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는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가늘고 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 근데 내년 2월에도 0.5%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는 가늘지도 않고 굵고 길게 가는 건데, 하여튼 현재 월가에서는 연준이 내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인데 이번 고용지표를 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도 내년 1분기 중에 접힐 것 같지가 않다. 2분기까지 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러니까 왜 그놈의 산타랠리인지 뭔지 미리부터 꺼내가지고 그렇게 연준을 자극하냐고. 지난 12월 FOMC 금리 인상폭이 0.5%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 나온 10월 달만 해도 연준은 내년 초에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섣부른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게 연준을 자극한 거다 이거죠.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마무리 차원에서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여주려고 그렇게 선심을 쓰려고 했다가 이게 다시 주식시장 같은 그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다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다시 매파적 입장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시 월가에서는 기존 비둘기파적인 시나리오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월가의 비둘기파적인 긍정적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이제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을 다 마무리 짓고 한 6개월 정도 금리를 동결하고 쭉 유지하다가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로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바로 이 시나리오, 이게 바로 다음 주 FOMC에서 처참하게 깨지게 될 것이다.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생일 축하 덕분에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 분수령을 맞이할 걸로 봅니다. 현재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하여튼 파티가 지금 한창인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야 이거 이렇게 취하다가는 나중에 비상구 열렸을 때 탈출 못하겠다. 그러면 못 빠져나간 사람이 이거 계산 다 독박 써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갑자기 각성이 일어나면서 여기 얼음물 한 컵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저 얼음물 한 잔 주세요. 그럼 옆에서 저도요, 여기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티 분위기가 갑자기 급 냉각하면서 비상구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쏠릴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얼음물이 바로 달러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달러를 달라고 막 외치고 그러다가 환율 급등하면은 올해 산타랠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주말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주 목요일 마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또 여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쪽이냐 보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하방이 수익 구조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 하여튼 이번 주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이제 내년 2023년 증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스위스 금융사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요즘 고객들 많이 뺏어가고 있다는 UBS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내년 상저하고를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비중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수다. 그러려면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이 또 진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금리 민감주로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았습니다. 다음 개별 종목 얘기 나온 김에 JP모간이 오늘 LG 이노텍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게 요즘 근데 재료가 뭐냐면은 애플 그 AR, VR 헤드셋 생산이 연기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일단 JP모건에서는 4분기 LG이노텍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한 14% 정도 미달할 거라고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낮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대신 이번 4분기에 발송 지연된 게 내년 상반기에 복구된다면 주가도 당연히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3년 LG이노텍의 핵심 분야는 바로 폴디드 줌이라고 이게 이제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업 분야라고 하는데 고급 줌 기능을 갖춘 광학 성능 업그레이드가 LG이노텍의 내년 핵심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우리말로 비중 확대 유지하고 대신 목표가는 기존 50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참 우리 한국 증시에 관심이 또 많은 모간 스탠리가 오늘은 K오토, 한국의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선호 순서대로 보면은 만도, 다음 S&T 모터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호하는 종목으로 기아, 다음 현대차, 그 다음 5위로는 현대모비스, 6위 한국타이어, 그리고 7위 맨 꼴찌로 한온 시스템 꼽았는데 여기 6위, 7위 이 밑에서부터 두 개, 이 한국타이어하고 한온 시스템은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참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그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이거 재판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 665억 판결 나왔습니다. 뭐 양쪽 다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니까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죠. 근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결혼 선물로 SK에 줬던 그 유공하고 한국이동통신 이게 지금 가치로 665억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부자와 결혼하는 것. 야, 이거 진짜 진리 아니에요? 하여튼 이건 이렇고 하여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은 최태원 회장이 과연 그 재산 분할 판결 난 그 돈을 주식으로 줄지 아니면 뭘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줄지 그거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인데요. 12월 7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외교부가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측하고 이제 면담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부터 참 경제적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큰 이슈입니다. 전범도 엄연히 범죄인데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국 간 어떤 상호 호혜적인 그런 합의가 좀 있으면 좋다고 보고요. 그게 증시에는 한일 해저 터널 저는 뜬금없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음 내일 정부에서 인구 위기 대응 TF 우리말로 전담반 회의 TF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저출생 고령화 관련주. 다음 또 내일 산업부가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 당연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참석을 할 거고 그럼 이제 기자들이 셀트리온 3사 합병 내년에는 어떻게 가능하겠냐 요거를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비롯해가지고 한국과 필리핀 간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음 내일 중기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 의료산업 활성화 실증 착수라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쪽. 다음 내일 환경부는 유역 하수도 지원센터 도입 발표를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도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탄 그 서울에서 지난 여름 그렇게 큰 홍수가 났다는 게 참 황당하긴 한데 이거는 증시에서 수처리 관련주. 다음 이제 글로벌 일정을 보니까 내일부터 금요일 9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네요. 아마 이 자리에서 사우디산 원유 위안화 결제 이 문제 대대적으로 이제 논의 나오면서 또 미국과 바이든을 막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네랑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이렇게 러브콜을 막 보내줄 경우에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할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네이버가 IR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카카오는 내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법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인용 결과를 내일 발표하고 또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인간들이 기업 운영을 그렇게 지 마음대로 그냥 막 할 수가 있는지 이건 진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말 그 북한의 이희호 여사 방문할 때 거의 국적기급으로 이스타항공이 그렇게 평양에까지 정말 상륙했었던 이스타항공이 어쩌다가 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외국인 투자자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